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지금 정책 파트는 그래도 지금 현행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저번에 제가 그 정보 가치는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은 그걸 그냥 끝내버리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개론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죠?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쭉 나가는 것이 제가 이제 기출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출특강을 못하니까 지금 이게 다 기출문제를 돌려낸 거예요. 돌려내고 염두에서 기출을 막 짰어요. 막 짜가지고 막 한해같이 해가지고 한 거니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합격을 하면 되거든요. 합격하는 수준에만 가시면 되니까 아마 좀 늦게 뛰어드는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아마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쪽은 이제 나올 것만 딱 가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산 문제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고,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뭐 지역지구제 같은 경우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고 그 내용을 요약해 놨으니까 아예 그냥 보시게 되면은 제 2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주택. 지금 테마 3의 임대주택 정책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규제도 거의 90% 출제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가 왜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분양가 밑에 보시면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죠. 상한제요.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균형을 이루려면 누가 만나야 돼요.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딱 시장에서 만나는 균형 임대료를 보니까 이 균형 임대료가 정부 입장에서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그냥입니까? 이걸 규제해서 낮게 합니까? 싸게 임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규제를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규제를 내렸을 때, 그래서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가 되는데, 자, 이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추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저임금제는 그걸 정해놓고 그냥입니까? 못 내리게 하는 겁니까? 근데 이건 최고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는 그걸 정해놓고 못 올리게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걸 가격 올려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8천만 원으로 올렸다. 또 6천만 원을 규제했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거기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들이 있는데 한 100채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임대인들이 다 7천만 원 받는데 99명 딱 한 명만 8천만 원 받아요. 그럼 임차인이 일로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다시 7천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정책적 효과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시장상에 초과 공급이라는 게 나타났나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나고 가격을 올린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책적 효과를 보려면 규제 가격을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 낮게 해야지만 초과 수요가 벌어지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가 출제가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기와 장기가 달라요. 우리가 단비장탄 기억하시죠?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합니다. 공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와 공급. 그럼 여기서 이제 7천만 원이어서 자 10개를 이제 균형을 이뤘어요. 근데 가격을 내렸죠? 내리게 되면은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15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공급을 10개라면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초과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그럽니까? 주택이 부족합니까? 주거 이전이 어떻습니까? 저하되겠죠. 그죠? 단기도 나타나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왔는데,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짧게 줘요? 그럼 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전혀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에 대한 그 1,000만 원이 기존 임차인의 혜택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냥 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분위기 안 좋다는 거죠. 자, 할게요. 경직하지 마. 편안하게 들어. 그냥 가격 내렸어. 공급을 할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못 줄여. 이게 시간이 너무 못 줄여서 난 5개 줄고 싶은데 못 줄인단 말이야. 그럼 그냥 공급은 안 줄어. 안 준 상태에서 기존의 임차인이 싸게 받는 거죠. 이제 좀 이해해야 돼.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에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타적일 때 공급이 이 임대인에 대한 1,000만 원의 수입이 그냥입니까? 임차인한테 갔습니까? 소득주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그냥이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럼 반응을 할 수 있죠. 제가 단비 장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공급을 줄여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기는 아까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그런가요? 그래서 못 줄였어요. 그래서 7,000에서 6,000인데 아까 단기는 못 줄였는데 장기는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그냥이야 반응을 해. 그럼 싸게 팔면은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냥이야 감소해. 저 감소해도 되겠어요? 나 허락 받고 감소할게. 그럼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어서 얘가 이렇게 곡선이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자, 아까 10개가 공급이었죠. 그죠? 15개가 이제 수요였고, 초과 수요가 5개인데, 공급이 5개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냥요, 더 주택이 모자라요.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이 초과 수요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많고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벌어질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비탄력적은 그냥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럼 공급은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공급을 못 줄이고 수요만 반응을 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일수록 이제 이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잡으세요. 이렇게 생긴 게 그냥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반응을 합니까? 반응이 못 합니까? 못 하다 보니까 공급도 조금밖에 못 줄이고 양도 못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얘보다는 그냥입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비탄력적일 수 나타나는 거죠.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이게 벌어집니까? 그러면 장기일수록 더 초과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시험 문제가 단기보다 장기가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탄력적은 그냥이야 완만해.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날 봐봐. 이 가랭이를 찢어. 그럼 그냥이야 이게 벌어져. 벌어진 게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이거 하지 마? 그럼 더 벌어지니까 공급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장기로 갈수록 그냥이다 초과수요가 더 늘어난다. 늘어나니까 주택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지금 공급이 늘었어. 공급을 줄였어. 그럼 질도 떨어지네? 그럼 임대인이 보일러 설치해줄까? 도배해줄까? 안 해준다는 거죠. 기존 임차인이 가갖고 삿대질하는 거야. 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방 빼라는 거야. 빼니까 나갈 데가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이런 거지, 그죠? 그러면 질적 수준이 그냥이다 향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되는 거죠. 더 주택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피가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럼 피가 붙는다는 것은 이쪽에서는 올려받아요, 못 올려받아요. 그럼 뒷거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도 사시겠죠? 그럼 만약에 8,000이면 2,000만 원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시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암표 팔 때 아줌마들이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팝니까? 아니죠. 잡아가잖아. 그죠? 그냥이야 모자 쓰고. 모자도 외웠어. 그냥이야 음성적이야.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럼 내 목소리 굉장히 음성적이죠? 음성적인 집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특히 기존 임차인들이 도심에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니까 고조돼 있어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그냥입니까? 외국으로 나갑니까?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에는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저희 학회에서 모이면 이건 단기에 단타를 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페이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임대료 규제는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수요자 임차인 저독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자,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낮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내가 이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가랭이를 찌죠. 그러면 더 벌어지죠. 그럼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더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 기피하고 질적 순위 저하되고 보일러 설치해줘 안 해줘? 도배해줘 안 해줘? 방 빼라니까 나가니까 방이 없지? 그냥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하죠. 용도를 전환시켜요. 그 다음에 이동이 활발해요, 저하돼요. 암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는 무조건 거의 90%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식기 전에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7번을 풀어야 느낌이 확 와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보세요. 정부가 임대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자, 칠판 보세요. 장기적으로 됩니까?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그럼 공급량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하셨죠? 기출문제를 돌려낸 거거든요. 그죠? 이거 보시고요. 자, 1번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 보세요. 가격을 올리면, 그럽니까? 다시 균형으로 옵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도, 자, 보세요. 단기적도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까? 그러면 주거 이전이 촉진되겠어요? 저하되겠어요? 저하되죠. 갈 데가 없죠. 그죠? 불력하니까. 이거 이해가셨어? 그 다음에 아까 초과 수요는 어디서 더 많이 벌어지지? 장기에 더 벌어져요. 맞습니까? 그럼 단기가 더 초과 수요가 많아요? 장기가 더 많아요? 장기가 더 많죠. 탄력적이니까. 이해했어? 이건 위험한 야매인데 그냥이야 장기가 더 길어. 그러니까 초과 수요도 더 많아. 그래서 위험한 야매. 그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장기는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자, 보세요. 탄력적이면은, 자, 보세요. 내가 봐봐. 그냥이야 가랭이를 찢어. 그럼 공급을 해? 공급을 더 안 해? 수요자는 더 수요를 늘리려고 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단기보다 장기가 더 초과 수요가 많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이야 장기가 길어. 그래서 초과 수요가 많아. 위험한 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5번 있어요. 5번. 자, 5번은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했을 때 암시장이 형성되나요? 낮게 했을 때죠. 이중가격 형성된다. 그럼 일단 제가 해설도 해놨지만 틀린 걸 얘기하세요. 1번 초과 공급, 초과 수요. 2번 주거이전 촉진, 주거이전 저하. 그 다음에 3번 장기와 단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 높게, 낮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자, 8번은 풀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풀어볼지 한번 읽어놔 보세요. 제가 풀어줄 테니까.
자, 지금 딱 예전에 한 번 나오고 그때서부터 안 나오는데 임대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QD라고 D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QD가 맞죠. 수요량입니다. 1400-2P고 공급 함수는 QS라고 적으세요. 200 플러스 4P다. 이 정부가 아파트 임대를 얼마를 규제했나요? 150만 원을 규제했죠. 그럼 규제해서 시장의 초과 수요와 초급이 상한과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균형을 구하는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수요함수 아까 QD에 대한 수요량이라는 자체는 P 앞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빠지죠. 가격이 감소함수거든요. 근데 공급함수는 QS는 그냥입니까? 플러스가 붙었습니까?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또 높아지거든요. 그럼 어차피 얘가 넘어가면 합쳐지죠. 그러면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합쳐지죠. 그죠? 그럼 따라서 P는 모으고 고수업 쳐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P를 많이 모아야 돼. P박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건 잘한다. 그냥 P를 모아. 몇 P? UP가 되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니까 따라서 숫자는 빼자. 그럼 1200이 되죠. 그럼 균형이 200이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균형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150으로 규제를 했습니까? 그럼 무슨 수요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지금 얘가 초과 수요인지 초과금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높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 잘 보세요. 자, 이 150이 나오면 이 대입시켜요. 그냥이다 대입시켜라. 대입시키면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무슨 공급은 나타나지 않죠? 초과공급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보시면 이 문제에서 무슨 공급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초과공급은 정답이 안 돼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공급이 많으면 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데 그런 표현도 없죠? 그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아니면 2번. 그럼 대입시켜갖고 초과 수요가 나와야죠? 그럼 대입시켜봅니다. 눌러보세요. 150을 대입시키니까 300이에요. 그럼 1400에서 300 빼면 1100이 되죠? 그럼 수요가 1100이라는 얘기예요. 1100.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시켜봅니다. 150을 대입시키면은 600이죠? 그럼 공급이 800이 되죠? 그럼 얼마만큼 더 초과 수요가 됐어요? 300만큼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이 문제 나왔다. 무슨 공급을 찍으시면 안 돼? 초과 공급을 찍으면 안 돼. 초과 공급 찍으면 내가 주소 찾아갖고 내가 집에서 쉬라 그럴 거야. 그 무슨 공급은 답이 될 수 없어. 초과 공급이죠. 공급이 많다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이해갔나? 그럼 자, 따라해보세요. 150만 원 규제가 나오면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그냥 초과 수요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초과 수요가 얼마만큼 많다? 300만큼 많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정답? 2번 정답이죠. 근데 이제 가격을 올렸을 때는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런 문제를 내가 나중에 또 문제를 또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기출이 중요한데 8번 문제는 그때 뜨고 나서 한 번도 안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한다면 임대료 규제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초과금은 답이다? 아니다. 대입해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9번이 임대료 보조인데, 자, 프린트 2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보조로 갈게요. 2페이지 임대료. 자, 규제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고 장기에도 초과 수요가 벌어지니까 주택구하기 더 어려워지죠. 그럼 규제를 해야 돼요? 이제 보조를 해야 돼요. 보조. 그럼 1000만 원만큼 보조 줬어요. 그럼 1000만 원만큼 명목소득이 올라간 겁니까? 실질소득이 올라간 겁니까? 쓸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 거죠? 그럼 그냥이야 주택을 넓혀. 주택만 넓혀 남녀 고기도 사 먹어. 근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그럼 효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자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따라서 싹 다 커진다. 그럼 감소가 맞아요? 다 증가가 맞아요? 증가가 맞죠. 실질소득 증가, 효용 증가 다 증가 맞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단기와 장기가 수요축 보조 임차인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프린트 이따 보세요. 저희 보랄 때 봐요. 자, 이것만 보세요. 그냥이야 단기는 공급이 안 돼. 그럼 수요만 증가하죠? 그럼 단기에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자극시킵니까? 장기에는 공급을 자극시키죠. 그죠? 그럼 단기는 그냥이요. 수요만 증가를 해요. 공급은 불변이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임대료도 올라가죠. 그럼 임차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인한테 혜택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럼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증가해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하락하니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혜택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자 보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소득, 현금 보조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로 이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집세 보조라면,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아까 1,000만 원 현찰 주면은 그냥요, 우리가 집을 더 넓힐 수도 있어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죠. 주택 소비도 높이고 효용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런가요? 근데 현찰을 주니까 얘가 집을 넓힌다, 외제차로 바꾼다. 바꿔버려요. 그죠? 그럼 정책적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주택 바우처. 그럼 바우처는 현찰로 줘요? 쿠폰으로 줘요? 우리 차를 못 바꾸죠? 그래서 이런 가격 집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현찰을 줍니까? 이건 집세로 보조합니까? 1,000만 원만큼 보조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주택 소비도 넓힐 수 있고 싸게 샀죠. 그럼 다른 것도 효용을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는 뭘 좋아하느냐?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현찰로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드릴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겠어? 현금 달라고 그랬죠. 그럼 효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만 사 먹어요. 낮술도 쳐드세요. 어머 뿅 간다.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그냥 다 현금을 좋아한다.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괜찮죠. 그런가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보조가 낫죠? 집세 보조가 낫죠. 집을 사는 데 쓰겠죠. 그러면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책 목표 달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의 지금 언급이 없으면 다 이것들은 다 집세 보조를 얘기하거든요. 현금 보조예요? 집세 보조예요? 집세 보조를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고요. 자, 수요 측만 보조해줘요? 공급자 또 보조해줘요? 공급자. 공급자가 생산자예요. 얘가 이제 임대인이 되겠고, 자, 얘가 이제 많이 공급을 하려면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킵니다.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키니까, 그다음입니까? 생산비가 줄어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자, 갑니다. 단기는 공급을 늘려요? 못 늘려요? 못 늘리니까 수요도 자극 안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 어디서 나타난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되죠? 하락하니까 임차인한테 간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자, 지금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에서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주거지 선택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자,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짓죠? 그럼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는 게 나아요? 주거지 임차인의 선택을 강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프린트 임대료 보조 있나요? 자, 정리합니다. 임대료 보조는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임대료가 하락합니까? 대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대체 효과가 싸진다는 거죠. 그럼 실질 소득도 그냥요 상승을 해요. 그럼 소득 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서 주택 재화의 구애만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에 대한 고기도 사 먹죠. 다 증가합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만 상승합니까? 누구한테 혜택 갑니까? 임대인이 초반에 혜택해서 임대인이 혜택하죠. 장기적으로는 그냥요 공급이 증가를 해요. 임대료 하락하죠. 그럼 임대인의 초과 임대료이 소멸돼서 임차인한테 혜택한다는 거죠. 자, 아까 주거지의 선택에 자유로운 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고요. 자, 소비자는 그냥요 현금을 좋아해요. 그럼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현금 보조가 낫다는 거죠. 근데 주택 수요 증가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낫다? 집세 가격 보조가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공급 측은 단기는 가능합니까? 공급이 불가능합니까? 그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죠. 생산비가 절감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니까 시장 임대료가 하락해서 주택비가 증가하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이 그 보조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할게요. 주택바우처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기초에 있었는데,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일부 지자체에 저소득 가구의 이 주택 임대료를 일부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 있다. 자, 정부에서 1번,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다. 고기도 사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화 소비량도 이전보다 늘어난다고 하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 다음 2번은 자세히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수요만 자극시키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장기는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상승이 바뀌었죠. 그래서 단기에는 시장 임대료가 그냥이다 상승한다. 장기는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게 바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나아요? 임차인의 보조가 공급자보다 낫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와 임차인을 바꿔내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실질소득을 증가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단기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습니까? 장기의 공급도 증가된 셈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1번. 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금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자, 2번. 단기에는 임대료 어떻게 되죠? 상승. 장기에는 임대료 하락. 4번은 공급자와 임차인이 바뀌었죠. 자, 5번.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급도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1, 2번을 묶어보세요. 10번에 1, 2번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아까 탄력성이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자,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최고가격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 가격을 지금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상한제죠. 규제예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여기 둥촌 주공이 있죠. 여기도 그냥입니까? 이제 분양을 합니까? 분양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나 이쪽 쪽이 아니어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분양가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분양가 갖고 그냥입니까? 그 지자체가 싸웁니까? 싸워요. 계속 싸워서 분양가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얘기를 해봐요. 그럼 분양가를 이상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하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상이 맞겠어요? 이하가 맞겠어요? 이하가 맞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알아? 아까 가랭이 찢어진 거 알아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럼 잡을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도 그냥요, 요게 폭이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초과수가 덜 벌어지죠. 맞습니까? 자, 탄력적이면 그냥요, 더 많이 공급을 줄여요. 더 투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초과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 그냥 가랭이를 찢어. 그러면 이쪽 다리가 공급곡선이고 이쪽 다리가 수요곡선이에요. 이루시겠니? 그러면 그냥 탄력적으로서 더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그러면 공급만 탄력적이에요. 수요도 탄력적이에요. 둘 다 탄력적이지만 초과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고 수요자는 더 투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자 10번에 1번을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더 커집니까? 둘 다 더 탄력적이야죠. 아까는 잘하더만. 이렇습니까? 그럼 공급도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지만 초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지금 이 둔촌 주공도 그냥이야 분양가를 지금 결정하려고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잖아요, 지자체랑. 얘기해봐요. 그러면 누굴 위한 거죠? 거기 보시면 누굴 위해서? 무주택,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줘야죠. 그럼 올려? 이상으로 올려? 어떻게 해? 이하로 가격을 설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3, 4, 5번을 묶어보는데, 자, 3페이지로 가볼게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 3, 4월 달에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와 단기, 요 단기와 장기에 대한 경제조건은 지금은 거의 끊겼어요. 그럼 요즘은 출제된다? 잘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을 분리하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공공임대는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수단이에요? 그럼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하고요. 요즘은 기존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합니까? 늘리려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러면 사적 시장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요? 좀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주택이 그냥요, 공공주택이 많이 늘어나요. 대체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요자는요, 대체재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을수록 이동이 더 많이 되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것도 외우세요? 14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냥이야, 오전, 오후가 다르죠? 근데 그 얘기가 교수님, 전 절대 못 합니다. 왜냐면 전 오후 특강도 막 내일 했거든요. 그죠? 그럼 저 만날 시간이 없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물어봐요. 이제 동창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면은 남자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야. 그죠? 그냥이야, 좀 시간이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걔는 백수야, 널널해. 그냥이야, 대체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오후 다 만나지. 그럼 선택의 폭이. 그러면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죠. 한 명이 딱 해서, 야, 헤어져! 그러면 그냥이야, 전화를 끊어. 그렇죠.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난 대체재가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난 유리해, 불리해. 헤어져. 미안해. 그치? 응? 그럼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 선택의 폭이.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 그럼 조세의 전가분이 완화된다는 게 요즘 키포인트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12번에 1번 있어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냥이야 대체재가 많아져. 그럼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임차인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찾으셨어? 근데 이제 단기 장기가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 자, 지금 출제원들이 만약에 된다면 30회차 되면서 옛날 문제를 건드릴까, 건드리지 않을까. 이게 끊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5, 6월 달에 이제 제가 3, 4월 달에 해드렸으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봐봐. 단기는 그냥이야 공급을 잘 못해. 그럼 그냥이야 수요만 자극시켜. 장기에 공급을 자극시켜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6천이고 여기가 7천만 원이면 자,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 공쪽으로 옮겨요. 옮기죠. 대체재가 많으니까. 그럼 여기가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단기.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옮긴 것만큼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는 둘 다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자, 사적 시장에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니까 사적도 6천, 공적도 6천이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의 혜택을 물어봐요. 그럼 임차인의 혜택은 그냥입니까? 모든 임차인이 혜택입니까?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보겠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로 가니까 그냥이야 공급을 줄이죠. 절대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따라와야 돼. 공급을 늘려 왜? 가격 올려서 내렸어. 내리니까 공을 확 줄여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20개에서 15개를 확 줄여버리지. 어머! 그럼 그냥이야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돼. 그럼 7천, 6천, 2천 이중가격 형성되죠? 그럼 그냥이야 공적으로 옮긴 놈만 혜택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희소식은 그냥이야 이거 끊겼어. 이게 희소식이지. 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죠? 끊긴 게 낫지? 행운인지 알아. 자, 그러면 사적 시장에 공급을 그냥요 감소시켜요. 그럼 사적 시장에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됩니까? 이중가격 형성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혜택입니까? 공적 임차인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지만 공적 임차인은 그냥요 혜택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만큼 임대료 보조해 주는 셈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자, 편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이쪽으로 옮겼으면은 어떻게 돼요? 15개와 5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20개가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양은 감소했어요? 불변이에요? 불변이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프린트 있나요? 자, 할게요. 공공주택 정책이 있어요? 단기는 그냥입니까? 사적 수요가 감소합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그럼 공적으로 이동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사적 임대료가 하락되죠. 그럼 단기는 그냥입니까? 사적, 공적 세입자 둘 다 혜택입니까? 근데 장기는 어떻게 돼요? 사적 공급이 감소하죠?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공적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량은 불변이죠? 공적 세입자만 혜택하죠. 그러면 별표. 단기에는 누구누구 다 혜택이다. 근데 장기에만, 공적에만 세입자만 혜택인 게 얘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프린트에 제가 아까 10번에 1, 2번까지는 건드렸죠? 그럼 10번에 다음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가장 옳은 것을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로 나오는데, 자, 그럼 3, 4, 5번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4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제가 프린트에 공적이든 사적 임대주택 세입자 모두 혜택은 어디서? 단기죠, 단기. 그죠? 그러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은 어디서?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료가 하락했죠. 공적, 사적 모두 혜택을 본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4번이 끊겼긴 했지만 그 당시 그때 최근에 나왔던 건데 그때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아까 장기로 가니까 그냥이야 이중 가격이 형성돼. 6천, 7천 형성됐지? 그러면 공공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사적 시장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부터 보조받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자, 아까 따라서 단비 장탄. 그럼 임대료 규제는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공급만 그래요? 수요도 그래요? 수요도 그렇죠. 수요도 단기, 장기란 단비 장탄이 똑같다는 걸 가지고 하시면 이건 무조건 단비 장탄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3, 4월 달에 동영상을 모니터해 보니까 안 해드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2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5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제가 그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예제 문제가 있어요. 대표 예제 문제가 몇 회인지 한번 보세요. 몇 회에 출시됐는지. 지금 몇 회죠? 그 중간에 한 번도 안 떴다는 거지. 그럼 그냥 이것도 끊겼어. 근데 라면 야, 너 이거 몰라서 안 하지? 그럴까봐 오늘 할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왜냐면 내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책은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245페이지 있어? 자존심 있는 거지. 또 그럴 거 아니야. 여기 딱 적어가지고, 야, 너 모르니까 안 하지? 그럴까봐. 245페이지. 찾았습니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딱 우리가 시험 문제 7회 때 나오고 그때서부터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출제원들이 최근 걸 뺏기지 그 전 것까지 뺏길 놈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게 교수들이 그만큼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오늘 프린트는 거의 그냥입니까? 최근의 기출입니까? 최근의 기출이에요. 근데 이영철 교수님이 쓰신 문제집은 풀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왔던 건 그때 가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왜 하냐? 이제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찾았죠, 그죠? 별변 치지 마. 치면 잡을 거야. 245페이지. 이건, 이 별표가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고, 이 자체만 이해만 하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끝내버리 하시지,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간도 널널하니까 천천히 갈게. 자, 그럼 주택은 그냥이야 노후화가 돼. 그럼 5단 지역이 우리가 죽음 재건축하네. 그럼 새 건물로 바뀌겠네. 그럼 우리가 끄덕 죽이면 그냥이야 또 그것도 또 오화돼. 그럼 새 주택 바뀌겠네. 밤새겠네. 쇼를 하네. 그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순환을 해요.
계속 순환 들어오는 거예요. 저 주택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주택의 여가 과정은 그냥입니까? 계속 순환합니까? 순환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이 주공단지도 원래는 그냥 했어요. 새 주택이었죠. 그런가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그냥이야 노후화가 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의사결정이라는 자체를 잘 하셔야죠. 갑니다. 바짝바짝 별이 빛난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그 재테크 강의 같은 거 해드리는데, 이제 신규 아파트와 새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그냥입니까?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규제합니까? 그럼 새 아파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난 그 가치 자체가 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저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너 거기 중개사랑 짠 거 아니야? 그냥 하셔가지고. 자, 할게요. 그럼 그냥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 고가주택이에요. 바짝바짝 별이 빛나요. 그럼 저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이에요? 상위 계층이죠.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재건축하는데 그냥입니까? 분담금이 들어갑니까? 그럼 많이 들어가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얘네 가만히 있습니까? 딴 데로 또 떠납니까? 떠나서 새 주택을 원하게 가는 거죠. 그럼 금이 많이 간 거를 저가주택이 사는 거죠.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을돌이가 어떻습니까? 하위 계층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것은 내려가는 것은 상향여가였어요? 하향여가였어요? 하향여가죠. 그럼 이거는 얘가 주택을 지어준 거예요? 기존 주택을 판 거예요? 판 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간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이야 재건축할 수 있어.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저건 이제 재건축 하나, 리모델링 하나 숫자있거든요. 리모델링 자체도 지금 자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긴 그냥이야 업그레이드 돼. 다시 하면 어떻게?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상향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이요 가치 상승이 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항상 여러분들도 주판을 튀길 때 저기 재건축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있습니까? 그냥이야 피가 붙어. 피를 어떻게 알아? 그 피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피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과 시세 차익이 있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상향여가야. 그럼 상향여가는 하위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려가면 무슨 여가? 올라가면 상향여가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냥이야 시대태 이후에 끊겼어. 끊겨서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막 벼벼 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보세요. 옛날에 시험 문제가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래요. 무슨 말이냐? 자, 저가주택은 그냥입니까? 좀 이게 가격이 좀 낮습니까? 낮다 보니까 그걸 신축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어라, 짓지 말아라. 말고 위에 있는 거를 먹으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고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고가주택 살 수 없죠? 그럼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죠. 맞습니까? 근데 막 2억, 3억, 4억 줘요? 허경영이야? 그럼 고가주택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저가주택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정부가 그냥요, 이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단기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정부가 보세요. 신축을 하래요? 신축을 하지 말래요?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얘네 주택을 받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하향여가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두 채가 하향을 했다 봐봐요. 두 채가 하향을 했다면은 자, 그럼 그냥요 저가주택 양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벽돌 쌓기 아시죠? 그냥 여기서 계속 내려와.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안 늘어난다, 양이 늘어난다?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향여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나중에 그냥요 또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가 과정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공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집이 이사 가려면 그냥 돼, 집이 비어 있어야 돼. 공과도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단기에 그렇게 됐고 장기에는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신규로 지은 겁니까? 하향여가 해온 겁니까? 하향여가만큼 늘어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몇 차가 내려갔니? 2채죠. 원래 10채가 있었어요. 몇 채? 10채. 그럼 몇 채로 바뀌었어요? 8채로 바뀐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더 많죠. 고가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단기는 신축이 돼요, 안 돼요? 가격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런가요? 가격. 근데 장기는 그냥 합니까? 신축을 합니까? 자,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거지 고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냥이야 질이 높아져. 높아지면서 상향 여가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기존주택이에요? 신규예요. 신규죠. 그럼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자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까? 비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가요? 그럼 봐봐. 지금 비용 일정일 때는 얘네들은 그냥이야 옛날 10채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하죠. 2채만 만들겠죠. 맞습니까? 자, 비용이 증가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만약 비용이 일정하면은 그냥이야 2채만 신규로 공급해. 그러면 이 공급은 그냥이요 불변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야. 아, 얘기 좀 하자. 암만 좀 끊겼지만.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2채 짓까? 1채만 짓까? 1채만 짓죠. 그럼 고가주택량은 그냥이야 공급이 감소해. 감소하고 내려가는 것도 하나만 내려가겠지. 그런가요? 자, 비용이 감소하지는 않죠. 비용이 감소하면 그냥요 더 하향여가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박스로 가자. 넘겨서. 그 박스 있어요? 자, 정부가 보조를 해주니까 그럽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근데 단기는 그냥요 임대료만 상승해요.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해오죠. 고가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고가주택 소가 수요 발생하면서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착공량을 증가하죠. 자, 이제부터 얘기해요. 그냥입니까? 아까 2채가 하락했습니까? 하향했습니까? 했죠? 나봐요. 몇 채가 내려갔다고요? 그럼 지금 몇 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비용 일정할 때 그냥이요 2채만 만들어. 그럼 옛날에 주택이 10채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이야. 알겠지? 그러면서 저가주택량은 늘어나는 게 하향을 했으니까 늘어났겠지. 맞습니까? 임대료도 옛날 가격으로 가겠죠? 근데 건축비가 상승하면 2채를 만들겠어요? 1채만 만들겠어요? 그럼 고가주택량은 예전보다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하나가 한 채가 내려갔으니까 저가주택은 약간 증가하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밑에 대표 예제 문제 있나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요원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 수준 미치지 못하는 게 저가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다? 그럼 저가주택 그냥입니까? 신축을 금지합니까? 그럼 하향여가가 발생하겠죠. 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일정 수준 이상의 아까 고가주택이 됩니까? 하향여가가 발생합니까?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따라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주택시장의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불변입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암만 내가 포기하려도 좀 들어봐요. 그냥이야 벽돌이 내려와. 쌓이죠. 그럼 그냥이야 전체량은 늘어난다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조정책이라는 게 있었죠. 자,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늘어난다는 게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자, 갈게요. 지금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자, 건축비가 주택 착공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보고 착공량에 따라서 일정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럼 5번부터 갑니다. 나봐요. 그냥입니까? 2채가 하향했습니까? 몇 채를 만들어야죠? 2채. 그냥이야 예전하고 생산비가 똑같이 들어가. 그럼 그냥이야 원래대로 가. 원래대로 가고 양도 원래대로 그다음에 고가주택이 가격도 원래대로지.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5번
착공에 따라서 일정할 때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의 가격은 그냥 장기적으로 불변이야. 불변으로 가는 거지. 화이팅. 두채.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 긴장해. 그냥이야. 비용이 증가해. 그럼 두 채 만들어. 한 채만 만들어. 그럼 10채야, 9채야. 그럼 고가주택 양이 감소하죠.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이 고가주택이 전체 주택의 원래 수준보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몇 회 때 나왔다? 7회. 지금 올해 몇 회? 그러면 30에서 7을 빼봐. 계산이 안 돼?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 출제하셨던 분들은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 그러셨죠. 그분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고적으로 보라는 거죠. 오케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고지식한 놈들이 와서 뒤져요, 이거를. 그래서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